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46년에 발표된 신석정 시인의 꽃덤불입니다. 꽃덤불 하면 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서 우거져 있는 모습이죠. 사실 코로나19만 아니라면 지금 이 시기가 꽃덤불을 구경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적당히 더워지면서 햇볕은 따가워지고 꽃은 햇빛을 받아 더욱 싱싱하게 빛나는 때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늦봄에서 초여름의 꽃덤불로 가득한 동산. 그게 바로 꽃덤불의 화자가 바라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현실이었기에 이런 미래를 바라고 있을까요? 이미 지난번에 업로드된 조지훈 시인의 산상의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화자가 처한 현실, 1946년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의 36년을 견디고 우리 것이 아닌 것만 같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서로 갈라진 우리는 마냥 기뻐하기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화자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달빛이 쏟아지는 밤을 지나왔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오롯한 태양이 없으며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 하고 말한 거예요. 사실 신석정 시인의 시에는 상징적인 이미지의 시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상징적인 이미지의 시어라니 무슨 말이냐면요. 상징적이라는 건 뭔가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개념인데 사물로 그걸 떠올릴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리키는 아이콘으로는 수저를 사용하고 비 오는 날의 상징으로는 우산을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펼쳐진 우산과 접힌 우산을 함께 놓으면 어떤 의미 같아 보여요? 비가 왔다가 날이 겠다 라는 의미처럼 보이죠? 이것처럼 한 가지 상징을 정해놓으면 그것과 관련된 상징들이 또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희망으로 이해했으면 반대로 태양이 없는 밤은 절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제가 왜 이렇게 상징에 대해 구구절절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상징어를 찾아야 쉽게 이해가 되는 시라서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니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오늘은 독특하게 시의 마지막 연, 5연부터 볼게요. 다시라는 부사는 하던 것을 되풀이했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우러러보는 하고 말했으니 이전에도 하늘을 봤던 적이 있나 봐요. 뭐뭐 하는 하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이 부분에서 화자는 현재 상황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늘에는 뭐가 보이죠? 해, 달, 별, 구름 이런 것들이 보이죠. 여러분 옛날에 왜 하늘을 읽는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극이나 중국 사극 드라마를 보면 하늘을 읽는 제사장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며 구군을 점치죠? 이 비슷한 행위를 화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럼 이해가 빠르겠죠. 지금 화자는 하늘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읽어보려 해요. 그런데 겨울밤이에요. 그리고 달이 아직 차거니라네요. 시대적인 배경과 연결 지어보면 광복 이후의 나라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민족끼리 갈라져서 갈등하고 화합이 안 되는 상황이구나. 이걸 가리키겠죠.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이 안 좋으면 미래는 이랬으면 하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두 행에서 화자는 미래의 소망을 살며시 드러내요. 오는 봄에는 맞아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죠. 오는 봄에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즉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광복을 맞으며 꽃덤불을 누리고 싶대요. 여기 좋은 건 다 나왔어요. 오는 봄,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 꽃덤불.
이것이 모두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 갈등을 딛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의 우리나라를 가리킵니다. 오연의 현재와 미래가 다 나왔으니까 그럼 다시 연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연의 처음부터 상황이 좋지 않은 게 딱 느껴지네요. 태양을 의논하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의논할까요? 보고 느끼기에 바쁘겠죠. 태양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 대한 거룩한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대 상황에 따르면 태양을 등진 곳은 일제강점기를 가리키겠죠. 빛이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달빛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래요? 달빛은 태양빛이 반사된 빛일 뿐이잖아요. 하늘이 캄캄한데 그 조금 빛이 있다고 세상에서 어둠이 걷히나요? 아니죠. 그래서 화자는 빼앗긴 나라의 현실을 헤매면서 오롯한 태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밑에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식민 통치 기간이 장장 36년이에요. 일제강점기가 식민지라는 것이 끔찍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늘이 죄다 컴컴한데 달빛 조금 쏟아진다고 그래도 살만하네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화자는 그 밤이 부정적인 현실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계속 오롯한 태양을 찾은 거예요. 자, 이어지는 사면. 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볼 수 있는 인간형의 모험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벗이에요. 네, 세상을 떠난 벗이죠. 아마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찍 떠나게 된 것이겠죠? 두 번째, 멀리 떠나버린 벗이에요. 최서혜 작가의 탈출기나 현진건 작가의 고향을 보면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서 조국을 떠난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맞아요. 멀리 떠나버린 벗들은 간도나 러시아 등을 돌아다니면서 방랑했죠. 세 번째, 몸을 팔아버린 벗이에요. 아마 생계 때문에 옳지 못한 선택을 했던 변절자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습니다. 직업이나 가족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상 자체가 바뀌어서 일제에 온 마음을 바치기로 한 거죠. 이렇게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고 하죠.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거나 변절하거나 아예 전향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36회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등장하죠. 이렇게 구체화하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태양을 등진 곳, 헐어진 성터 그리고 밤에서 시작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차가운 달이 떠있는 겨울밤까지 걸어왔습니다. 화자는 오는 봄, 태양 아래 화사한 꽃덤불을 기다리며 이 시를 마칩니다. 사실 일제의 탄압이 한창일 때 신석정 시인은 슬픈 구도라는 시를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서 구도는 미술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림 그릴 때 모양, 위치를 잡고 시작하죠. 그게 구도예요. 어떤 장면이기에 슬픈 구도라고 불렀을까요?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 꽃 한 송이 피어낼 지구도 없고 새 한 마리 울어줄 지구도 없고 노루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 나와 밤과 무수한 별뿐이로다. 밀리고 흐르는 게 밤뿐이요 흘러도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 내 마음 들 곳은 어느 밤하늘 별이더니요. 꽃덤불의 화자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본 슬픈 구도의 화자는 검은 밤이 가득한 하늘에 마음 둘 곳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검은 밤은 역시 꽃덤불에서의 밤처럼 일제강점기를 나타내지요. 사실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썼던 시라 꽃덤불보다는 더욱 암울한 상황으로 보이죠. 이런 현실에서 화자가 볼 수 있는 건 무수한 별, 즉 손이 닿을 수 없는 희망뿐이죠. 하늘 아래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땅뿐이니까요. 하지만 화자는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내 마음 들 곳은 어느 밤하늘 별이더니요. 사실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약 그때 화자가 질문을 멈췄다면, 그랬다면 화자는 꽃덤불 속에 등장하는 몸을 팔아버린 벗이나 마음을 팔아버린 벗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신석정 시인의 꽃덤불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